자, 자바 인터페이스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실제 이제 그 자바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어떻게 선언하는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구현이 뭔지. 그래서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타입 변환, 형변환이죠. 형변환. 요 인터페이스에서도 형변환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형변환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와 이제 형변환이 어떻게 이제 이게 사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 다형성 개념도 똑같이 이제 다시 이제 인터페이스 쪽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상습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죠. 그런 것처럼 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메소드와 인터페이스 확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이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 인터페이스가 뭐냐? 자, 그러면 요 이제 개념을 좀 익혀야 되죠. 자, 인터페이스는 용어가 나오니까. 자, 인터페이스는 개발 코드와 자, 객체가 자, 서로 통신하는 접점이다. 자, 요 개발 코드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발한 개발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가 있으면 요 사이에 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 코드에서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요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대신 이제 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호출된 이제 메소드는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호출해서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값을 다시 리턴을 하게 되면 요 리턴 값을 인터페이스가 받고, 다시 인터페이스는 이제 개발 코드 쪽으로 그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처리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지금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하는 역할이 이거구나. 중개 역할 하는 거, 중개 역할. 중개자 역할 하는 겁니다. 중개 역할.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제 요 개발 코드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개발 코드는 인터페이스가 어떤 메소드를 제공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다시 인터페이스 역할이 나오는데, 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볼게요. 자, 밑에 그림도 위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개발 코드가 객체에 종속되지 않게, 자, 종속되지 않게, 개발 코드가 객체에 종속되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객체를 자,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자, 요거 이제 역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 역할 방금 요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인터페이스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객체의 종속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활하게 객체를 교체해서 쓸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발 코드가 객체에 종속되는 것을 막아주려면 인터페이스라는 걸 써라. 그죠? 그래서 개발 코드가 객체에 종속되는 것을 막아주려면 종속되지 않도록 해주려면 인터페이스를 써라 이거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객체를 그 종속된 것을 종속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요 객체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발 코드 변경 없이 리턴 값 또는 실행 내용이 다양해질 수가 있다. 자, 이제 다양성이라고 설명해 놨죠. 어떤 다양성은 앞에서 설명드릴 때 타입은 같은데 서로 다른 이제 객체를 대입을 해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다른 결과값을 볼 수가 있도록 다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다양성인데 요 인터페이스를 이제 사용함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설명드린 걸 이제 그림 보고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개발 코드가 있고요. 객체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 개발 코드는 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 첫 번째 객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개발 코드에서 자,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요 첫 번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요 첫 번째 객체가 요 호출된 메소드를 실행해서 결과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받아서 요 값을 리턴을 해주죠. 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나 요 객체 쓰지 않고 다른 객체로 바꿀래. 그러면 여기 이제 개발 코드 수정을 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우리 부품 갈아 끼우는 것처럼 요 1번 객체를 쓰지 않고요. 바로 2번 객체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객체를 쓰지 않고요. 두 번째 객체 그래서 이렇게 또 메소드 호출을 하게 되면 1번 객체 대신에 2번 객체가 호출돼서 요 객체의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된 결과값을 인터페이스 쪽으로 리턴을 해주면 인터페이스는 요 리턴 이 값을 그대로 또 이제 요 코드에다가 리턴을 해준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번 객체, 2번 객체라고 하면요. 원래 이제 이 개발 코드는 1번 객체를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2번 객체로 교체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1번 객체를 대체, 교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다, 교체할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 요렇게 대체 교환하더라도 개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 소스 코드를 수정해 가지고 객체 2를 쓰게끔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스 코드 수정 없이 객체 1을 쓰다가 객체 2를 딱 바꿔치기 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가운데 요 인터페이스라는 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인터페이스 요 가운데 인터페이스를 두고 구조를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라는 걸 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교체해서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객체를. 프로그램 수정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프로그램 코드, 개발 코드 수정 없이 객체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객체를 접근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개념이고요. 인터페이스 개념과 역할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자바 코드로 작성할 때,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자, 인터페이스 선언할 때, 자, 우리 이제 인터페이스 이름을 주게 되는데, 요거는 자바 10발자 작성 규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이거는 우리 클래스 만들 때 퍼블릭 클래스 한 다음에 클래스명 주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명 작성할 때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 규칙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 규칙하고 똑같아요. 예. 예, 인터페이스도 예. 우리 그 확장자가 자바, 우리 그 파일 작성할 때 .자바로 작성이 되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컴파일하면 확장자가 .클래스 예, 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어떻게 보면 클래스의 변형, 예, 클래스를 변형해서 인터페이스라는 걸 만들어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소스 파일 생성이 있는데, 자, 인터페이스 이름과 자, 대문자가 동일한 소스 파일이 생성된다. 이것도 자바 우리 클래스 만들 때 클래스 이름과 자바 소스 파일 이름은 동일했죠.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여야 된다 하는 것까지 규칙까지 똑같죠.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터페이스도 예, 첫 번째 글자 대문자로 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클래스 규칙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자바로 이제 자바 코드를 작성할 때 인터페이스를 이제 선언을 이제 하는 형식입니다. 뭐 접근 제한자 앞에 올 수가 있고요. 퍼블릭.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한 다음에 자, 인터페이스 요거 키워드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우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블락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그 다음에 이 중괄 안에다가 인터페이스 내용을 안에 실제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멤버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자, 형식은 이렇게 되고요. 아이고. 그러면 인터페이스 멤버 안에 내용은 어떻게 이제 되느냐?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 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름을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괄로 안에 인터페이스 내용을 집어넣는다. 인터페이스 멤버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멤버로 자, 어떤 게 있느냐면, 자, 첫 번째 이제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 인터페이스 이 블럭 안에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게 이제 상수. 상수는 스태틱 파이널 키워드 붙는 필드 얘기하는 거죠. 상수. 스태틱 파이널 우리 앞에서 상수 배우셨죠? 그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의 타입과 상수의 이름을 주고요. 뒤에 상수 값을 이렇게 줘서 상수 선언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1번. 그 다음에 자, 요 멤버 중에 상수 말고 또 어떤 걸 넣을 수 있느냐? 자, 추상 메소드를 넣을 수 있어요. 추상 메소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전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 배우셨죠? abstract이라는 키워드 씁니다. 추상 메소드는 실제 이제 블락이 없어요. 블락. 실행 블락이 없죠. 뭐만 있습니까? 선언부만 있습니다. 선언부. 메소드에 선언부만 있어요. 반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추상 메소드를 자, 타입과
여기서 타입은 리턴 타입이죠. 예. 그다음에 메소드명, 예, 요거 리턴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이고요. 예. 그다음에 메소드명, 그다음에 매개 변수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소괄 아래. 그다음에 소괄로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 종료해야 됩니다. 중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 할 때 추상 메소드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추상 메소드는 중괄로 실제 실행되는 코드를 기술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행 블락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규칙이 있었죠. 추상 메소드는 예, 우리가 앞에서 추상 클래스 설명드릴 때 추상 클래스 안에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예, 추상 클래스 안에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이 상속 받아서 만들어지는 실체 클래스에서 이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되죠. 재정의해야 되죠. 그죠? 이게 규칙입니다. 그죠? 아, 앞에서 나왔던 거 그냥 다 배운 것 같은데 또 뒤에 또 연계가 또 나온다. 그죠? 예. 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챕터만 이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아는 그 개념을 뒤에서도 또 이렇게 연계해서 씁니다. 예,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인터페이스 구성하는 것. 자, 예, 번호. 자, 1번 상수 가 멤버로 올 수 있다. 자, 2번 예, 추상 메소드를 멤버로 할 수 있다. 추상 메소드는 앞에서 다 설명 다 들었었던 거예요. 규칙하고. 예, 그 다음에 3번 디폴트 메소드를 쓸 수 있어요. 디폴트는 메소드는 메소드인데 디폴트 메소드는 뭡니까? 이 우리 메소드 선해줄 때 리턴 타입이죠. 그냥 타입이고 리턴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이고, 그다음 메소드 명이 오고, 그다음에 소괄로 오고, 매개 변수를 담는 소괄로 오고, 그다음에 중괄로 옵니다. 근데 요 제일 앞에 디폴트라는 키워드가 붙어요.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서 인터페이스에서는 디폴트 메소드라는 것을 선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메소드라고 합니다. 디폴트 키워드가 앞에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적 메소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적 메소드 우리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쓰죠. 앞에 예, 정적 메소드. 그래서 요것도 그냥 타입이 아니고 리턴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 다음에 메소드명, 다음에 매개 변수 담는 요 소괄로, 매개 변수 없으면 그냥 예, 소괄로만 예, 형식적으로 넣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 블락. 그래서 디폴트 메소드나 정적 메소드는 메소드 블락이 다 있습니다. 여기 블락 실행 블락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있고 추상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블락이 없죠. 실행 블락이 없습니다. 그죠? 반제품 형태로 나가는 거고. 디폴트 메소드는 앞에 디폴트를 붙이고 정적 메소드는 스태틱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멤버는 총 4가지가 있네요. 4가지. 4가지가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멤버 4가지. 자, 상수. 두 번째는 추상 메소드. 다음에 세 번째는 디폴트 메소드. 네 번째는 정적 메소드. 자, 이 4가지를 인터페이스 이 블럭 안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인터페이스 작성할 때 블럭 안에 이제 작성되어지는 이 멤버 중에 자, 첫 번째로 상수 필드. 한번 볼게요. 상수 필드. 자, 그래서 이제 상수 필드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는 자, 상수 필드만 선언 가능하다. 데이터 저장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상수 필드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른 필드가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필드 있죠, 필드. 그 필드의 용도가 뭐였어요?
어떤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했죠. 어떤 상태를 저장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했죠. 필드라는 게. 인터페이스에서는 그런 임시적으로 어떤 값을 저장하는 용도의 필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설명이 그 설명이에요. 상수 필드만 선언 가능하다. 상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죠. 정해져 있는 값이죠. 우리가 바꾸는 값이 아닙니다. 그죠? 파이 우리가 파이 값 같은 것도 상수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 값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 삼수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그냥 이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상수 선언하는 요 필드만 인터페이스는 가질 수가 있다. 상수 필드만 선언 가능하다. 자, 상수 필드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터페이스에 선언된